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인지기능 저하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치매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계든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제 치매라는 단어를 점점 안 쓰려고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치라는 단어가 어리석을 치고 매가 어리석을 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하나의 병인데 병을 어떻게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요즘 언론사 등에서도 이제 치매란 단어 대신에 인지기능 저하라는 단어 쓴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치매란 단어보다는 이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지기능 저하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가 그동안 얼마나 전 세계적인 이슈다 보니까 연구가 얼마나 많이 됐겠습니까? 너무 많이 됐는데 이제 유전만으로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키나 장군 분들만 봐도 그분들만 해도 옛날 명성 나이전 시절 보면 인지기능 저하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뭐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적인 요인, 유전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굉장히 그걸 찾아 나갔었죠. 그다음에 연구가 엄청난 결과들이 쌓입니다. 그동안 뭐 몇십 년에 걸쳐 쌓이다 보니까 그걸 한 번에 정리한 논문이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기반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드릴 건데요. 캐나다 연구진들이 정말 방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여러분들께 이걸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다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은 뭐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이제 정리한 거예요. 쉽게 해서 정리한 걸 한 번 더 정리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유전적인 거 말고 환경적 요인 중에서 관련 있는 거를 딱 꼽아봅니다. 공통점 꼽아보니까 정확히 9개 원인이 나오더라. 9개는 확실히 인지기능 저하와 상관계 있다는 걸 이제 밝혀내는데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내용도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안 된다는 거는 다 한번 들어보셨죠? 실제로 이 연구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수면이 불규칙해지거나 수면에 지장을 받는 것들은 정말 위험한 거다.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확실히 있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흥미로웠던 거는 저도 사실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바로 이 소음. 실제 우리가 직업적 특성을 보면 상대적 소음에 많이 노출된 직업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도로에 좀 더 가까이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은 소음에 노출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확실히 더 인지기능 저하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상황이 명확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다음 이제 화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화학적으로 나머지 5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시면 바로 그거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확실히 이것이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사실 저만 해도 이 미세먼지가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논문만 제가 본 것만 4-5편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명확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건 뭐 이제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리할 때도 나오긴 하는데 그 특히 가스레인지 때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가스레인지 나오는 거다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일산화탄소. 사실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요.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한 기체인데 우리가 저게 노출돼도 죽지 않았던 이유는 0.5%까지 안 갔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근데 소량 계속 지속적으로 들이마셔도 실제로 인지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는 명확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동차 배기가스 외에 조심하셔야 될 건 최악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스불 켜고 그다음에 이런 고온, 여기서 고온이라는 건 200도 넘는, 200도에 이제 준하는, 또 200도 넘는 그 정도 급에서 이제 지구 볶고 튀기고 굽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산화질소, 질소산화물들이 엄청나게 공중 날아가고요. 그다음 일산탄소 미량, 뭐 소량이긴 하지만 미량이지만 계속 공중 날아갑니다. 그걸 계속 요리하시는 분들은 들이마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런 기름을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초미세 입자들이 공중으로 엄청 날아가고 그걸 요리하시는 분은 다 들이마신다라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제 9개 외에 추가적인 원인을 또 지적을 하는데요. 여러 연구도 종합해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더라.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도로 인접성이라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아무래도 도로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뭐 소음이라든지 초미세먼지 또 타이어에서 나오는 초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로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 이산화황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산화황도 여러분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이런 탈 때 요리할 때도 그때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팔팔 끓이는 수준에서는 그냥 100도를 기반, 그러니까 물 기반을 팔팔 끓이는 정도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루미늄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 들어보셨죠? 알루미늄은 사실은 뭐 건강한 사람들이야. 원래 음식에도 쪼랑 극미량은 있어요. 알루미늄 성분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신장 통해서 다 배출이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서서히 잘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쌓이다 보면 자칫 뇌에 쌓이다 보면 이제 인지 기능 저하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는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유기용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간접흡연, 담배 연기도 실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뭐 금연은 기본이고 최대한 우리가 이런 타인에 의한 그런 냄새도 최대한 안 맞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환경적 요인에 좀 추가한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아까 미세먼지가 안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오존 있죠. 이 오존 농도가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동시에 이런 계속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다 보면 노출되다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알츠하이머병이 단순히 뭐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두세 배 더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는 만큼 확실히 유해한 물질이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한두 개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 거기다가 염도가 높거나 산도가 높은 것들을 놓고 뭐 팔팔 끓이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먼지가 높은 날은 반드시 마스크 쓰시는 게 좋은데 마스크는 가급적 꼭 일회용이 마스크는 진짜 딱 한 번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아깝다고 보통 냄새가 별로 안 나면 그 다음 또 한 번 쓰게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평소에 좀 약간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런 고온 200도 이상의 막 지지고 볶고 튀기고 그런 걸 많이 하는 그 요리사 분들은 가급적이면 적어도 좀 성능 좋은 마스크를 쓰고 요리하시는 게 100% 다 뭐 유해물질 거를 수는 없어요. 뭐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못 거릅니다. 그래도 이런 미세 입자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거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혹시 지인분들 중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탁소에 막 드라이클리닝 맡기면 하잖아요. 그러면 세탁세제로 안 닦이던 것들이 거기만 갔다 오면 다 닦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어떤 물질을 써요. 좀 별도의 이제 유기용제라고 해서 특수한 어떤 용매를 쓰는데 그걸 이제 녹여내는 거 이물질들은 그 때를 녹여내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쓰다 보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잔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비닐을 씌워놔도 그 바닥으로 밑으로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탁소 내에는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런 휘발성 유기화물들이 공기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지만 근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휘발성 유기화물들의 이런 유기용매에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기능 저하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 같은 거 잘 하셔야 된다라고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뭐 집에서 혹시 이런 거 지지고 볶고 튀거나 구우실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반드시 레인지 후드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창문 크게 2개 여셔가지고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하셔야지만 그 유해물질 농도가 확 낮아지니까요.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가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반드시 저런 걸 혹시라도 하게 되면 잘 하지는 않는데요. 거의 안 하는데 하게 되면 반드시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문 2개를 크게 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음식은 제가 열을 가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열을 가하더라도 바로 저렇게 팔팔 끓는 100도 기반에 저기서 데치시거나 뭐 삶으시거나 그다음에 뭐 탕, 뭐 국, 뭐 그런 거다. 100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하시면 앞서 말한 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음식을 좀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요, 이런 유전적인 요인 외에 확실히 사람한테 인지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 명확히 드러난 것만 현재 9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최대한 노출되는 확률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노출량, 노출 횟수는 줄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